독일인이 에티오피아 호텔에서 목격한 충격적 장면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경영 컨설턴트 마르쿠스 하이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벌어진 일인데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저는 독일 본사의 지시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출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현지 대기업들과의 컨설팅 계약을 위한 업무였죠. 아프리카 출장이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아디스아바바에 도착한 첫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내일 미팅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현지인 같은 분이 앉아 계셨는데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언어로 누군가와 화상통화를 하고 계셨거든요. 처음에는 에티오피아 현지 언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40대 정도의 신사분이셨는데 화상통화 상대방도 정장을 입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화면 너머 상대방에게 인사를 건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한국어였거든요. 비록 발음이 서툴렀지만 확실히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과 일하면서 다양한 언어를 접해봤지만 아프리카에서 한국어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욱 신기한 건 그분이 한국어로 간단한 비즈니스 용어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점이었습니다. 화상통화가 끝나고 그분이 자리를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니 책상 위에 한글로 된 메모들이 적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K-팝 때문에 취미로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업무용으로 한국어를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왜 한국어를 배우시는 걸까? 한국과 에티오피아 사이에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더욱 놀라운 건 그분의 한국어 실력이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업무상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였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 장면이 맴돌았거든요. 독일 본사에서 보낸 업무 자료를 보면서도 자꾸 그분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당에서도 그분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신문을 읽고 계셨더군요. 온라인으로 한국 신문을 보시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언가 특별한 현상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분 한 사람만의 특별한 경우일까 아니면 더 큰 변화의 시작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고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대기업 임원들과 미팅을 진행하던 중 우연히 엿듣게 된 대화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명의 에티오피아 기업 임원이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였는데 한 분이 다른 분께 개인 한국어 과외 선생님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셨더군요. 그것도 아주 진지한 톤으로 말입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현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은지 말이죠. 그런데 그 직원이 해준 말이 정말 의외였습니다. 아디스아바바 상류층 사이에서는 이미 한국어 학습이 조용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에티오피아 정부 고위 공무원들, 대학교 교수들, 그리고 대기업 임원들 사이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꽤 활발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개인 과외를 통해 한국어를 익히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참으로 현실적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건설업, IT,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에티오피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현지 파트너는 당연히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이들의 학습 동기였습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비즈니스 기회 때문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기업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면 중간 통역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더 깊이 있는 협력 관계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매주 2번씩 한국어 개인 레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연구하면서 한국어 원문 자료를 직접 읽고 싶어 했거든요. 번역본보다는 원문을 통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정부 고위 공무원 중에는 한국 정부와의 협력 사업을 담당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분도 있었습니다. 공식 회의에서는 통역을 쓰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다면 훨씬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관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인 과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학습 품질도 들쭉날쭉했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거든요. 이런 현상을 목격한 저는 현지 대학교 관계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생각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한 국립대학교 언어학과 학과장과 대화를 나눴을 때의 일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제 제안을 듣더니 고개를 저으며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예산 문제였습니다. 이미 영어와 프랑스어 교육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한국어까지 추가로 가르치려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교육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다른 필수 과목들도 부족한 실정이라 새로운 언어 과정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교수진 확보도 큰 문제였습니다. 제대로 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를 어디서 구하느냐는 것이었죠. 현지에는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한국에서 교수를 모셔온다면 비용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하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존 교수들의 반발이었습니다. 영어과와 프랑스어과 교수들은 한국어과가 신설되면 자신들의 기존 지위와 예산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어과 교수들은 아직도 에티오피아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부족한데 왜 다른 언어에 신경 쓰느냐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한 영어과 교수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어는 국제 공용어이고 전 세계 어디서든 통용되는 언어인데 한국어는 한국에서만 쓰이는 언어가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실용성을 생각한다면 영어 교육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죠. 정부 교육부 관계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아직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외국어 교육까지 손을 뻗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 교육부 고위 공무원은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에티오피아 학생들이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어는 사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죠. 일부 정치인들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구 선진국과의 관계가 여전히 중요한데 아시아 언어 교육에 너무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접하면서 저는 현실의 벽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수요가 있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런 저항이 오히려 한국어 교육의 잠재력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의미 없는 일이라면 이렇게까지 반대할 이유도 없을 테니까요.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의 반대에 부딪힌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현지에서 만난 한 사업가가 흥미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분은 아디스아바바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본인도 한국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사업체 교육장을 빌려줄 테니 작은 규모로라도 한국어 교육을 시작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한번 실험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학습자를 모집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만났던 현지 상류층 인사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작은 그룹으로 함께 공부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죠.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습니다.
대기업 임원, 정부 공무원, 대학 교수,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총 15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이미 개인 과외로 한국어를 조금씩 배워본 분들도 있었고 완전 초보자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강사였습니다. 한국에서 전문 교사를 모셔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현지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 한 분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주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한국에서 교사를 하시다가 에티오피아 한국 기업 현지법인으로 파견 나온 분이었습니다. 교육 경험도 있고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분이었죠. 드디어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2시간씩 15명의 에티오피아 상류층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글을 배우는 모습은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에 대해 설명하자 학습자들이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발음과 글자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큰 감탄을 했죠. 몇 주가 지나면서 학습자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다른 언어보다 읽기와 쓰기를 훨씬 빨리 익힐 수 있었거든요. 2달 정도 지났을 때 학습자들은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한글로 된 글을 소리내어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학습열이었습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수업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집에서도 열심히 숙제를 해왔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한국 문화와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이죠.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우리의 작은 실험은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성과는 한국 대학 교환학생 선발에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에서 에티오피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환학생을 모집했는데 우리 그룹에서 공부한 학생 3명이 합격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기본적인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선발 과정에서 유리했습니다. 면접에서 간단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거든요. 또 다른 성과는 현지 한국 기업 취업이었습니다. 우리 그룹에서 공부한 젊은이 2명이 한국 기업 현지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비록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한국어 능력 덕분에 다른 지원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성공 사례들이 에티오피아 상류층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를 한국 대학에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들, 한국 기업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하는 사업가들 사이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아디스아바바의 세계 사립학교에서 방과 후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학교 정규 과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극소수의 상류층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먼 이야기였죠. 경제적 부담도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사립학교 방과 후 수업이라고 해도 수강료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대부분의 에티오피아 가정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어를 배운다고 해서 바로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환학생이나 인턴십 같은 기회는 정말 소수에게만 돌아갔고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전히 비즈니스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던 사람들도 점차 한국 문화 자체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언어 학습이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를 익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거든요.
한국어 학습 붐이 일어나고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저는 현실의 냉혹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열기와는 달리 여러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였습니다. 많은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면 곧바로 한국 기업에 취업하거나 한국 유학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중에서도 실제로 한국과 관련된 일자리를 얻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은 여전히 기존 직업을 유지하면서 한국어를 취미 정도로만 활용할 수밖에 없었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육의 질이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교사가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처음에는 열정 하나로 시작했지만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교사 한 분에게만 의존하다 보니 수업의 연속성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본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대체 교사를 구하는 것이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학습 교재도 부족했습니다. 에티오피아 현지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교재는 전무했고 한국에서 가져온 교재들은 현지 학습자들에게는 너무 어렵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학습자들 사이에서 실망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0명 가까이 되던 수강생이 6개월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도 포기자들의 이유는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만큼의 실질적인 혜택을 얻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죠. 특히 바쁜 업무를 가진 임원들과 공무원들에게는 투자 대비 효과가 명확하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시작된 방과 후 한국어 수업도 비슷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학부모들의 기대는 높았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이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더욱이 한국어 수업료가 다른 과목에 비해 상당히 비쌌습니다. 전문 교사가 부족하다 보니 수업료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많은 가정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한국어에 대한 수요는 있었고 학습 의지도 있었는데 시스템적인 문제들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못한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연결고리도 생각만큼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안다고 해서 바로 한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전문 기술이나 경험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저는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무작정 한국어 교육을 확산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현실의 벽에 부딪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기대를 심어주기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먼저 한국어 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국 취업이나 유학을 할 수는 없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분명히 한국어 능력이 도움이 될 수 있었거든요. 가장 현실적인 분야는 관광업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는데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해보자는 생각이었죠. 또 다른 분야는 번역업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에티오피아에 진출하면서 각종 계약서나 문서들을 번역할 필요가 생겼는데 전문 번역가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틈새 직업군을 겨냥한 실용적인 커리큘럼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한국어 회화보다는 관광 안내나 비즈니스 번역에 특화된 내용으로 구성했죠. 다행히 현지 한국문화원에서 협력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해외 한국어 교육 확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문화원에서 교재와 일부 강사진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기존보다 훨씬 소규모로 시작했습니다. 관광 가이드 과정 10명, 번역가 과정 8명으로 총 18명만 선발했습니다. 대신 더 집중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죠. 관광 가이드 과정에서는 한국 관광객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 에티오피아 명소를 한국어로 설명하는 방법,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번역가 과정에서는 비즈니스 문서 번역, 계약서 용어, 한국 기업 문화 이해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했습니다.
6개월 과정을 마친 후 결과는 이전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관광 가이드 과정 수료생 중 7명이 실제로 한국 관광객 가이드 일을 시작했고, 번역가 과정 수료생 중 5명이 현지 한국 기업에서 파트타임 번역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비록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한국어 능력으로 실질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성공 사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한국어 교육을 통해 얻은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현실적인 동기를 제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너무 큰 꿈을 꾸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게 된 것이죠. 한국문화원과의 협력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기적으로 한국에서 전문 강사가 파견되어 현지 교사들을 교육하고 교재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학습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명확한 목표와 실용적인 커리큘럼 덕분에 배운 내용을 바로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중도 포기율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언어 교육의 성공 요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현실적 필요와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현지인을 목격했을 때의 놀라움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에티오피아에서 완전히 새로운 언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영어나 프랑스어처럼 널리 쓰이는 언어는 아니지만 소수 엘리트층 사이에서는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되었거든요. 아디스아바바의 5개 사립학교에서 정식으로 한국어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고, 국립대학교 한 곳에서도 교양 과목으로 한국어를 개설했습니다. 비록 소규모였지만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매년 평균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에티오피아 청년들이 한국과 관련된 일자리를 얻거나 유학 기회를 잡고 있었습니다. 숫자로는 작아 보이지만 이들이 쌓아가는 경험과 네트워크는 앞으로 더 큰 변화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어를 배운 에티오피아 청년들이 보여준 한국에 대한 이해도였습니다. 단순히 언어만 배운 것이 아니라 한국의 발전 과정, 교육 시스템, 기업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한 에티오피아 대학생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이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경험을 에티오피아에도 적용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점차 현지에서 한국어 가능한 직원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역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해도가 높아 업무 효율성도 좋아졌거든요. 관광업 분야에서는 한국어 가능한 가이드들이 특별한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수입도 상당히 개선되었죠. 물론 여전히 한계는 있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에티오피아 전체로 확산되지는 못했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접근하기 어려운 교육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가진 의미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확산이라는 것은 원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케냐와 가나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고 저는 에티오피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어가 가진 독특한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구조, 한국의 빠른 발전상, 그리고 한국 문화의 글로벌한 어필 등이 결합되어 아프리카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한국어가 영어나 중국어처럼 세계 언어가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에티오피아를 떠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어의 힘이라는 것은 단순히 소통의 도구를 넘어서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어를 배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 하나를 익힌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감동 스팟이 사연 소개해드린 독일인이 목격한 에티오피아 한글 확산 스토리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